이번에는 내용을 좀 바꿔서요. 전기장, electric field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합니다. 자, 우선 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역학에서 중력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다루지 않았죠. 하지만 전기 부분에서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선 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적어 볼까요? 장은 힘이 작용하는 공간. 자,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중력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전기장이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힘, 아빠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러면 우리 집이겠죠. 아니면 뭐 어디로 갈까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마땅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은 바로 아, 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힘이 그래도 작용한다고는 할 수 있지요. 네, 힘이 작용하죠. 엄청난 힘이 작용하죠. 자, 그런 것을 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장이라고 하는 것도 뭐 벡터의 물리량이 있는 공간이다. 즉 벡터의 물리량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럼 벡터장. 그 다음에 스칼라의 물리량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스칼라장. 뭐 이렇게 있는 얘기는 하지만 여기 나왔는 대로 하지만 스칼라장은 우리가 굳이 별도로 많이 얘기하지는 않고 벡터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벡터에 해당하는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러한 힘, 특별히 이런 힘들 중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이라고 하는 건 물체와 물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물체와 물체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된다. 힘이 붙어 있는지 않은데도 어떻게 작용될까? 그런 것은 바로 장을 통해서 바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공간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공간의 변화는 바로 다른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공간을 갖다 왜곡시킨다. 그리고 공간을 휘게 만든다.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물체는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빛도 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장, 즉 마당 어떤 공간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 방법, 그 시간은 바로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바로 광속으로 그것이 우리 어떤 정보와 어떤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즉 내가 어떤 물체고 내가 물체가 힘을 작용한다는 것은 저 물체가 내 옆에 있었다, 있게 된다. 공간상에 어떤 물체가 되어 있다라는 건 바로 순식간에 빛의 속력으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결과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 전하와 전하 사이의 힘은 전기장을 매개로 하여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장 개념을 갖다가 처음 소개한 것은 사실은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설명한 마이클 패러데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패러데이는 전기 현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낸 사람이죠. 이 세상이 지금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즉,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발전은 바로 패러데이 원리로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발전을 갖다가 왕실협회, 영국의 왕립협회의 학자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니까 그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전기력선이라는 걸 도입했죠. 여러분들은 그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따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바로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자석과 자석은 끌어당기는데 그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려놓으면 그 철가루 모양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거미줄처럼요. 그리고 그 현상을 갖다가 보면서 이것이 바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바로 자기력은 와 이런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로 그러한 전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도입한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전기장을 상상하면서 다음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 이 전기장을 정의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물리에서의 정의는 바로 정량적인 정의죠. 정량적인 정의를 해야 돼요. 어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정량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량은 바로 정의한다면 이게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전기장은 벡터예요. 왜냐하면 전기력이 벡터이기 때문이죠.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그 공간의 성질인데 전기력은 바로 힘이고 그것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도 방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의 방향, 그래서 방향을 처음에 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도 정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떤 물리량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기장의 정의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뭐 플러스, 얘네들은 뭐 중성, 뉴트론 이렇게 하면 플러스 어떤 Q의 전하가 있다. 그럼 주변에는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공간이 새로 생성되는데 이 공간은 얘 전하에 영향을 받는 공간이다. 즉, 그래서 여기다가 시험 전화 Q0 플러스 Q를 갖다가 아주 작은 거를 갖다 놓으면 얘는 힘을 받죠. 그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에 있는 Q가 어떤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Q0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 Q0의 시험 전화만 딱 갖다 놨다. 그러면 얘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여기에 있어요. 그냥 암흑 상태에서 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느낄 것인데 얘가 갑자기 여기서 뭐 대전체 플러스 Q를 가지고 왔다. 그럼 얘는 슉 이쪽으로 힘을 받게 되죠. 무엇이 왔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엇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블랙 박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른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됐다. 어디에 놓여져 있다. 내 공간이 내가 영향을 받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전기장으로 정의한다면 전기장은 이렇게 벡터로 표시해서 일렉트릭 필드 2의 화살표라고 표시를 하고 자, 힘을 받는 공간이다. 누가 힘을 받느냐? 힘을 받았어요. 받는 힘을 받았고 누가 시험 전화가 힘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Q로 나누어서 힘을 갖다가 Q로 나눠보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아까 만든 우리가 쿨롱 법칙으로 얘기한다면 F의 쿨롱 법칙은 F는 뭐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R제곱분의 QQ 두 물체의 Q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라지 Q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전하의 Q 전기장을 만드는 Q고 스몰 q는 바로 시험 전화 Q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전화로 나눠야 되잖아요. 시험 전화 나누면 얘가 이렇게 돼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Q만 이 분자에 살아남게 돼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원래 나의 전기적 성질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던 시험 전화 Q0의 전기적 성질은 이 식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러면 얘는 바로 네, 공간의 성질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간의 성질이냐? 네, 전하, 왼쪽에 있는 이 전하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간의 성질이죠. 그런데 얘는 바로 시험 전하, 어떤 전하든지 갖다 놓게 되면 얘는 바로 힘을 받는데 그때 힘의 크기는 바로 이 전기장에 비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바로 전기장은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리미트 Q0가 0으로 가게 한 이유는 이 Q0라고 하는 전하를 갖다 좀 큰 거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은요. 얘에 의해서 공간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의 성질은 극한으로 죽여서 굉장히 작게 만드는 상태에서 그게 받는 힘의 공간은 바로 전기장, 순수하게 왼쪽에 만들어져 있는 라지 Q가 만드는 전기적 성질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시험 전화 Q를 제로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Q를 제로로 해서 거의 없는 상태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결국 전기장은 단위 전하당 받는 바로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잘 모르겠죠. 근데 이런 정도밖에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못 드리겠어요. 자, 전기장은 그냥 암기하시면 더 좋아요. 단위 전하당 받는 힘인데 그때는 전기력을 Q 전하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리고 그때 받는 그 전기장의 방향은 바로 힘의 방향과 같다. 전기력의 방향과 같다.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전기장의 크기를 갖다가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쿨롱의 법칙으로 다 알아낼 수 있고, 그 전기장의 방향도, 즉 전기력의 방향도 바로 다 알아낼 수 있는데, 이것을 전기력선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다. 이 전기력선은 어떤 한 과학자인 패러데이가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기력선을 그려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여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하나는 점전화, 양전화, 얘는 점전화, 음전화, 점에 전화가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네들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모습이고, 얘네들은 실제로 어떻게 해서 그려지는 거냐면 단위 영전화를 갖다가 어떤 물체 임의의 공간에 놨다 하는 거예요. 플러스 양전화를. 그리고 얘가 힘을 받는 그 방향을 갖다 계속 연결을 하는 거죠. 계속 얘가 힘을 받아 움직이는 방향을 계속 연결한 것이 바로 이 전기력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플러스 Q를 갔는데 얘가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운동하더라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마이너스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방향이 달라질 텐데, 자, 전기력선은 단위 영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공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단위 양전하를 놓으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는 바로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바로 접선 방향이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근데 이 전기력선을 보면 우리가 다른 것들도 많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크기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전기력선은 전기장의 두 가지의 정량적인 특징, 바로 크기와 그다음에 방향을 모두 표현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쉽게 전기장의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양전화, 점전화, 얘는 음전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하나의 입자로 이제 존재하는 얘네들이 뭐 따로 떨어져서 뭐 있는 것이 아니고 얘네들이 전기적으로 얘네들이 성질을 각상 극성을 가지고 있다. 오른쪽은 플러스 극성, 왼쪽은 마이너스 극성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이 뭐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고 있다. 특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물질이다. 예를 들어서 뭐 극성 분자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될 것 같아요. 물이다. 그러면 H2O다. 그러면 O, H 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전기적인 어떤 거리를 두고 성질을 극이 나눠져 있죠. 이런 경우에를 우리는 전기 쌍극자라고 해요. 전기 성질을 갖는 극, 쌍극 두 개의 극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처럼 행동하는 놈이다. 라는 거죠. 자, 이때의 전기 쌍극자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놈의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을 전기력선이다. 전기력선은 밀도가 크면 바로 전기장이 커지고 받는 전하의 힘도 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방향은 바로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으로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고 양전하를 놓으면 그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력선에 관련된 퀴즈가 있네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오른쪽 그림은 바로
변기 쌍극자의 그림이죠. 그런데 점이 뭐 A 포인트와 B 포인트가 찍혀 있네요. A는 두 쌍극자의 내부가 될 거고 정확히 가운데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B 포인트는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데요. 그렇죠? 자,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 2, 3, 4, 5번 중에서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